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논리적 정의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이 흥미롭지만 배우기는 또 어렵습니다. It's interesting but hard to learn. 그것이 논리학인데, 흥미가 느껴진다면 모든 부문에서 그렇지만 논리학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이치, 말의 쓸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배우는데 흥미를 느낀다면 꾸준히 학습할 수 있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definition of the conditional인데요. 조건원의 정의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definition 2라고 표기할 것입니다. definition 1은 전 시간에 배운 것인데 definition of disjunction 해서 선언의 정의였어요. P, O와 Q라는 것은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라는 말인데 그것을 다른 결합사, 다른 논리적 조작서에 결합하면 P도 거짓이고 Q도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된다고 학습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두 번째 이른바 definition 2는 P 대 Q 형식의 조건원에 관한 정의입니다. 좀 설명이 있어야겠는데 별다른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하나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inition 2, P then Q is defined to be not open parenthesis, P then not Q parenthesis close 또는 close parenthesis. 이거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P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비가 오면 날이 춥다라는 말은 비가 오면서 날이 춥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번역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재미있죠, 여러분. 내가 학생이라면 논리학을 공부하겠다. 이 말은 내가 학생이면서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P 대 Q가 정의되는 것이라고 해서 definiendum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not open parenthesis P 단 not Q close parenthesis 이거는 정의하는 것이라고 해서 definiendum, definiens 이게 정의되는 거니까 definiendum, definiens 이렇게 되겠네요. P 된 Q가 정의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definiendum이라고 불리고요. 이쪽은 정의하는 항목이라고 해서 definiens 정의항이라고 불리는데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P 정의항 definiendum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정의항 definien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not open parenthesis P 단 not Q close parenthesis is defined to be P 된 Q 이렇게요. 양쪽이 서로 뒤바뀌어 가면서 정의항이 되기도 하고 피정의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증을 볼까요? This object is red. OR로 표시했어요. OR is notation for the first premise. 첫 번째 전제에 의한 약호가 OR입니다. O is O of object, R is R of red가 되겠네요. Therefore, if this object is not red, then it's some other color. 여기서 이 대상이 붉지 않다 하면 이것은 어떤 다른 색깔이다. 그래서 other color를 OC라는 약호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if절은 OR인데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여기 부정기호 tilde를 붙여서 not OR로 기호화했고요. 이 된절, 즉 후건은 부정어가 없으니까 OC가 그대로 왔습니다. 이거를 모아서 도표로 만들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전제는 단순하네요. OR.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전제에 없던 OC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된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전제에다 OR이 추가되고 변형을 거쳐서 결론이 얻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가된 OC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이거는 A12, 선언지 부가법, addition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addition rule, or the principle of addition. 부가법, 부가율, 부가원리에 의거해서 추가했고요. 전 시간에 학습한 바 definition 1에 의거하면 이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OR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 OR이 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2번 전제의 의미는 OR이 참이거나 혹은 OC가 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의상 OR도 거짓이고 OC도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It's not the case both OR is false and OC is false. 이렇게 OR도 거짓이고 OC도 거짓인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definition 1이 의미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좀 전에 배운 우리 이 조건은 정의 형식에서 P 된 Q라는 것은 P이면서 Q가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 형식과 비슷할 수 있잖아요. not OR이면서 OC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호스를 이용해서 조건원으로 바꾸면 not OR 된 OC 이렇게 되겠네요. 이 결론을 이 3번 진술로 바꿀 수도 있어요. 결론 not OR이면 OC이다. 이 말은 not OR이면서 OC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번으로부터 4번으로 4번에서 3번 We can derive the conclusion from the third premise or reversely we can draw the third premise from the conclusion. 예. 그러면 뭐 증명이 맞춰졌네요. 매우 간단한 논증이었네요. 이번엔 좀 복잡한 논증인 것 같네요. Argument 2. It's not the case both the sun goes around the earth and that Venus doesn't go around the earth, semicolon. And it's not the case both that the sun doesn't go around the earth and that the earth doesn't go around the sun. 예, it's not the case 해놓고요. both A and B 형식의 문장이 왔어요. both A and B 많이 들어본 것이죠. 여기 both가 있고요. 여기에 and that이 있어요. 그러면 both A and that B라는 구문으로 된 것이고 그 구문 전체가 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기호 tilde가 제일 앞에 놓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노테이션은 SE인데요. S is, S of sun이고요. E is, E of us네요. 그래서 sun, us가 SE로 표시된 것 같고요. VE는 Venus, us인데 여기 부정기호 not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V를 기호할 때는 not이라는 부정기호를 붙여서 not V로 기호해야겠네요. 우리가 해석을 해봤나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과 금성이 지구 둘레를 돌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SE not VE is negated 이런 말이네요. 세미콜론은 연원 기호예요. 콜론도 연원으로, 세미콜론도 연원으로, and 뒤에 and가 친절하게 있는데 and도 연원 기호이고요. 여기에 but가 왔다 해도 세미콜론 다음에 but가 왔다 해도 그것도 연원이 되고요. 여기에 even though, even if 그 같은 양보적 접속사와도 역시 연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연원으로 기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it's not the case that both that the sun doesn't go around the earth and that the earth doesn't go around the sun.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지 않는다는 것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지 않는다는 것은 둘 다 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례가 아니다. 그러면 역시 not이 있으니까 tilde가 놓였고요. 뒤에 두 문장이 오니까 open parenthesis 하고 첫 번째 연원지는 SE의 부정어가 덧붙인 거 not SE가 돼야 하고 두 번째 연원지는 ES 앞에 부정기호가 붙어 있는 것이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짐작해 볼까요? sun, us인 거 그리고 비너스가 us가 아닌 것이 아니고 sun, us가 아닌 것이 아닌 것과 us와 s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의미를 짐작하기 참 어렵죠. 윤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원기호 다트가 온 것은 여기 세미콜론이 다트를 의미하고요. 세미콜론이 없다고 해도 and가 이미 닷을 의미할 수 있는데 구문이 복잡해서 구문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미콜론이 놓였습니다. 두 번째, it's not the case both that Venus goes around the Earth and that it will not be eclipsed by the Earth. 그러니까 금성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과 그것이 즉 금성이 지구에 의해 침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이 둘 다는 참이 아니다. 그래서 not이라는 기호가 앞에 와야 하고요. eclipse라는 거는 월식, 일식 할 때 식자를 가리켜요. 그 식자가 침식되어 침식하다 라는 말인데
월식 그러면 달이 어둠에 의해 침식되는 것이고, 일식하면 태양이 어둠에 의해 침식되는 것인데, 여기서 금성이 지구에 의해 침식되느냐 안 되느냐의 맥락에서 침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화하면 이렇게 되었고요. It's not the case that Venus will be eclipsed by us. 그래서 여기는 기화가 V2자에 의해 기화되는 건가요? 여기 약호가 주었는데 eclipse의 이자와 us의 이자를 따서 이로 했군요. 이것은 not 이로 기화 되겠네요. Therefore,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술이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모양을 볼까요? S not open parenthesis SE dot not VE close parenthesis. SE면서 VE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은 SE이면 VE다 라는 조건에 대한 정의로 보이네요. 이것도 not SE 이면서 not ES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것은 조건원으로 바꾸면 not SE이면 ES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것은요, 이것은 V이면서 EE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은 VE이면 EE이다 라는 조건원에 대한 정의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조건원으로 바꾸면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가능할 법도 하네요. 넘어가면요, 이렇게 왔습니다. 전제가 3개고요. 결론이 ES인데 ES는 어디 있나요? ES 여기 있어요. 이 ES를 얻으려면 not SE가 제거돼야 할 텐데 not SE는 여기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게 제거될 수 있을 법하고, 그럼 SE가 얻어지려면 not V가 필요한데요. not V는 여기 있네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not E가 필요한데 not E는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not E로 이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VE를 얻고 VE에 의해서 not V를 제거하고, 그래서 SE를 얻고 SE에 의해서 not SE를 제거하고, 그러면 ES가 얻어질 법하네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진술을 조건으로 바꿨어요. by definition 2. 두 번째 정의, 조건원의 정의에 의해서요. 이 두 번째 진술이 4번 진술로 정의될 수도 있고 4번 진술이 2번 진술로 정의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의 방향은 양방향이에요. 쌍방향입니다. VE된 EE가 되었고 not E can negate the consequent, so we get not VE as a small conclusion. VE가 부정된 모습을 우리가 소결론으로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소결론을 이쪽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들을 조건원의 정의 형식으로, 조건원 형식으로 바꿔서 정의를 통해 조건원 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not VE와 관련된 것이 우선 이것이네요. 그럼 첫 번째 것을 떼어내서 definition 2를 통해서 연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SE 된 VE 1A7 세미콜론 D2. 이 말은 1번 진술에 대해 A7 단순화 원리를 적용했고 그 결과에 대해 D2, definition 2, 즉 조건원의 정의가 적용되었다. 그래서 얻어졌네요. 그러면 아직 ES를 얻으려면 우선 V를 제거해서 SE를 얻어서 SE 가지고 이것과 결합을 시켜야겠는데 후권 부정에서 not SE가 얻어졌고요. 그럼 다시 한번 1번 진술의 두 번째 연원지, 앞쪽 이게 전체가 연원이잖아요.
연원을 구성하는 가지들을 연원지라고 해요. 선원을 구성하는 가지들은 선원지라고 하고요. 그, 그러면 두 번째 연원지를 떼어냈는데 떼어내서 D2를 적용했네요. 1번 진술의 A8 이거는 연원 교환성 원리예요. 즉 연원지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에요. 앞쪽 선원지를 뒤쪽으로, 뒤쪽 선원지를 앞쪽에 오도록 바꾼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선원지를 A7 단순화 원리에 의해서 심플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떼어낸 것이에요. 그 떼어난 결과에 대해서 D2, definition 2를 적용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not SA가 이 전건을 긍정하니까 이 후건이 결론으로 소결론이자 최종 결론으로 어두워졌네요. 그래서 2, 8 and 7 A1 is applied 이 말이네요. 8번과 7번 진술에 대해 A1이 적용되었다. A1 모드스 포넨스 전권 긍정법이죠. A8는 연원 교환성 원리 The commutativity of conjunctio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했네요. 야뇨증의 정의 이렇게 됐군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리 규칙과 이 그림이 상관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학습한 것은 조건원의 정의입니다. 오줌을 싸면 소금을 얻어와야 한다. 이게 하나의 조건원이죠. 오줌을 싸고 그리고 소금을 얻어오지 않는다. 하는 일은 없다. 이게 조건원의 정의이죠. 조건원의 정의의 결과이네요. 예. 좀 지루함을 덜 느끼시라고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The Biconditional, 이건 쌍조건원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좀 전에 다룬 것은 조건원 하겠네요. The Conditional. 쌍조건원은 조건원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various expressions of the biconditional 뒤에 정리할 건 statement라는 말이에요. 뭐 the hypothetical conditional statement 할 때도 conditional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 있는 statement가 생략되어 말해질 수 있고요. 여하튼 쌍조건원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뭘 쌍조건원이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형식입니다. P면 Q이고 Q면 P이다. 전권과 후권의 관계가 바뀌었죠. 이렇게 전권 후권의 순서가 뒤바뀐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것을 쌍조건원이라고 하네요. P implies Q and Q implies P. 그러니까 P는 Q를 함축하고 Q는 P를 함축한다. 함축한다라는 말이면 참이면 참이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P가 참이면 Q가 참이 될 때 P는 Q를 함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Q가 참이면 P가 참일 때 Q는 P를 함축한다 이렇게 말해요. P가 Q를 함축하고 또 Q는 P를 함축한다. 지금 함축하는 자와 함축되는 자의 위치가 뒤바뀐 명제가 진술이 뒤에 하나 추가됐네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if P then Q, if Q then P
imply라는 동사 대신 if t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if then 구문은 imply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grow 이것을 줄여서 표현할 때는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말해요. P는 만약 Q라면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참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P는 만약 Q이고 그리고 오직 Q인 경우에만 또는 만약 Q가 참이고 오직 Q가 참인 경우에만 참이다. 참이다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이 기호식을 읽어내기가 어렵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쌍방향을 줄여서 적은 기호식이라 그렇습니다. 풀어서 읽으면 P이면 Q이고 Q면 P이다 간단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읽어내려니까 좀 복잡하게 됐어요. 이 복잡한 걸 더 간단하게 했으면 이렇게 씁니다. P 트리플 바 Q 이것을 삼중막대라고 그래요. P 트리플 바 Q 삼중막대는 동치의 기호예요. 이 말은 P와 Q는 동치다라는 말이에요. 동치라는 말은 동일한 진리치, 동일한 진리값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P가 참이면 Q도 참이고 P가 거짓이면 Q도 거짓이고 Q가 참이면 P도 참이고 Q가 거짓이면 P도 거짓이다. P, Q가 동일한 진리값, 진리치를 갖는다고 해서 P와 Q는 동치이다 이렇게 말한다. They are equivalent. 그들은 동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삼중막대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definition 3는 P 트리플 바 Q is defined to be not open parenthesis P dot not Q close parenthesis dot not open parenthesis Q dot not P close parenthesis 이렇게 됐네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해 볼게요. P와 Q가 동치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진리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건 불가능하겠죠? 동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또 거꾸로 Q가 참이면서 P가 참인 것도 불가능하겠죠? 동치라고 했으니까. 동치라면 Q가 참일 경우 P도 참여해야 돼요. P가 참이라면 Q도 참여해요. 다시 한번 동치이기 때문에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해요. 또 동치이기 때문에 Q가 참이면서 P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호식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P이면서 이 말은 P가 참이면서 그런 뜻이에요.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또 여기는 Q가 참이면서 P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it is not the case that P is true and Q is false. 딱 해놓고 it's not the case that Q is true and P is false. 이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의항인데 definience인데 이것이 definiendum P정의항이 되면 이것이 P 트리플 바 Q가 정의항이 되겠죠. 이것이 definience가 되고 이게 definiendum이 될 수 있어요. 위치가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이 두 진술이 역시 동치라는 거예요. P 트리플 Q 이것과 이 뒤에 있는 진술이 동치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정의하고 정의되는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이요. Grace will marry us if and only if he asks her. 그레이스는 만약 그리고 오직 그가 그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아스와 결혼할 것이다. 그레이스는 아스의 청혼을 기다린다는 말이네요. 이거 잘 읽어내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레이스는 만약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만약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고 그리고 오직 그가 그녀에게 청혼할 경우에만 여기 if라는 말이 있지만 한번 if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려 덧붙여진 if는 경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요.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말을 두 번 하기보다는 그냥 만약 그리고 오직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한번 말하고 그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f and only if가 동치에 대한 표현이고 동치는 트리플 바 3종 막대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그레이스, 메리 이게 GM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에스크가 A로 표시됐네요. GM 트리플 바 A 이것이 첫 번째 진술의 기호식이고요. Either As goes into the Navy or he asks Grace to marry him. As는 the Navy 해군에 들어가거나 입대하거나 혹은 그는 그레이스에게 그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한다. 여기서 새로 등장한 문장은 이 첫 번째 명제인데요. 이것이 오아라는 선언결합서에서 연결된 이 선언 속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지, 선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선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언지가 아스의 A, 네이비의 N을 따서 AN으로 AN을 약호로 해서 기호화될 수 있고요. 이 오화는 쐐기라고 불리는 이 외지에 의해서 기호화하고요. 두 번째 선언지는 에스크의 A자를 받아서 A라고 표시했습니다. Hence, either As goes into the Navy or Grace will marry him. AN, O와 GM. GM 나왔나요? 여기 약호가 나왔었네요. Grace, Mary를 GM으로 표시했네요. 모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소 복잡한 듯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예. 복잡한 듯한 도표, 테이블이 나타났어요. 전제는 두 개이고 결론은 AN과 GM이네요. AN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전제 있고요. GM은 어디 있나요? 예, 첫 번째 전제 있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결합시켜야 결론이 얻어질 수 있겠네요. 결합시키려면 GM 트리플 바 A를 풀어내야겠네요. GM이 복잡하니까 우선 단순해 보이는 둘째 진술을 먼저 변형시켰어요. ANO와 A는 definition 1, 즉 선언의 정의에 의할 때 이렇게 되네요. Not AN, not A is impossible.
그러니까 AN도 거짓이고 A도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ANO와 A는 AN이 참이거나 A가 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논리 구조상 A도 거짓이고 A도 거짓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둘 중 하나가 참이니까 둘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거짓이라고 했는데 둘 다 거짓 그러면 여기 not the case, not the fact, not possible 이런 의미를 갖는 부정기호가 적혔네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오늘 학습한 조건원의 정의에 의하면 not an then a 이렇게 되겠네요. not an이면 a이다 라는 말은 not a이면서 a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efinition 2에 의해서 4번 진술이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진술을 풀어내겠네요. definition 1, 2, 3 이거 해서요. 또 biconditional 이 쌍조건원의 정의를 우리가 D3, definition 3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냈어요. 의미를 해석해 볼까요? GM이면서 다시 GM이 참이면서 A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고 A가 참이면서 GM이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 왜? 동치라고 했잖아요. 동치면 GM이 참이면 A도 참이고 GM이 거짓이면 A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참이고 다른 쪽은 거짓이다. 그럼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GM이 참이면서 A가 거짓인 것도 불가능하고 A가 참이면서 GM이 거짓인 것도 불가능하다. 그걸 기호식으로 적으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게 1번에 대한 definition 3의 결과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앞쪽 걸 떼어내서 아마 앞쪽 게 필요 없었나요? 이 not an과 not an 된 a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본 것이네요. 두 번째 거로 6번 진술이 5번 진술의 이 두 번째 연원지를 떼어내서 떼어냈는데 떼어내기 전에 그 순서를 바꿨어요. 그 두 개의 연원지가 있는데 연원지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We can reverse the order of two conjuncts of this statement. 이 진술의 두 연원지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연원 교환성 원리에 의한 것이니까 연원 교환성 원리는 A2로 표시되고요. 그렇게 교환된 것에 대해서 A7 단순화 원리 simplification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졌고요. 이것을 definition 2 조건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A 된 GM 결합이 되나요? not AN 된 A, A 된 GM 그러면 not AN 된 GM이 얻어지겠네요. 그래서 4번과 7번이 A3에 의해서 결합되었어요. 이건 가온 3단원법 hypothetical syllogism이라고 불린 것이었어요. 자, 4번 진술에서 A가 있고요. 7번 진술에 A가 있죠. 이 공통된 진술, 공통된 개념, 중매 개념, 중매 진술이라고 했어요. 중매자는 중매시키고 빠진다고 했죠. 4번, 7번을 결합시키는 중매 진술은 A예요. 그래서 연결해주고 자기는 빠져요. 그래서 나머지 둘이 결합하는데 그래서 얻어진 것이 not AN then GM 이것입니다. 그래서 2,
4 and 7, A3 is applied. hypothetical syllogism is applied. 그리고 8번에 대해서 8번에 보니까 AN과 GM 결론에 있는 두 교가 다 나왔네요. 그러나 여기는 선언 형식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우선 이렇게 연원 형식으로 바꾸고 definition 2 조건원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다시 이것을 definition 1 선언 정의를 통해 이렇게 바꿉니다. not AN이면 GM이다 라는 말은 not AN이면서 GM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AN도 아니고 AN이 거짓이고 GM이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참이 아니다. 이 말은 AN이 참이거나 GM이 참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서요. definition 1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네요. 이 과정 중에서 한 단계를 축약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축약했네요. 5번에 A8를 한 후에 A7으로 분리해낸 진술에 곧바로 definition 2를 적용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고 6번 진술을 쓰지 않고 바로 7번 진술을 적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여기 O8 세미콜론 A7에다가 definition 2가 덧붙여진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5번 진술에 A8가 적용됐고 그 결과값에 세미콜론은 그 결과값에 대해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보세요. 5,A8의 의 결과값에 대해 이렇게 5번 진술에 A8를 적용한 결과값에 대해 A7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값에 대해 D2가 적용되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5번 진술에 A8가 적용되었다. 그러면 이 연원지 두 개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뒤바뀌어 있는 그 진술에 대해 A7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 말은 앞쪽 연원지가 떼어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떼어내진 결과값에 대해 D2가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게 순서가 바뀌어서 앞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떼어내졌고 떼어내진 이것에 definition 2가 적용되어서 얻어진 것이 A 된 GM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순서는 동일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 나머지 검토했나요? 예, 검토했었죠. 그래서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증인데요. 2 플러스 2 equal 4 is a necessary truth on if is capable of being established a priori. 생소한 단어가 necessary truth인가요, 여러분? necessary condition이 아니에요. necessary tru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긴장할 필요 없지요.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이 나오면 다소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필연적 진리 이 말이네요. 2 더하기 2이 4라는 것이 필연적 진리인 것은 오직 그것이 아프리오리하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선언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경우일 때뿐이다. 예. 이 only if는
논리적으로 then의 의미와 같다고 그랬어요. if then 할 때의 then. 그러면 이쪽에 if가 놓이고, 그래서 if 2 and 2 is 4, equal 4 is a necessary truth, then it is capable of being established a priori. 이렇게 됐네요. 그럼 if then 형식은 우선 변형시켜 봤고, 그랬을 때 if절의 약호는 NT네요. N은 necessary, 이 N자고, T는 truth의 T자네요. 그래서 if절 is symbolized by NT, and then clause is symbolized by CE. C는 capable의 C이고요. E는 established의 E자이네요. 그러면 이 세미콜론 한 문장은 해결이 됐어요. 세미콜론은 연원 표시예요. 그럼 연원기호 다트를 사용해서 결합시켜야 돼요. 앞뒤 진수를요. 그러면 이 세미콜론 뒤의 진수는 어떻게 되나요? If it's capable of being established a priori, then it's a necessary truth. 뭐 if, then 구문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서 앞쪽 if절은 아까 CE로 기호한다고 했고요. then절 necessary truth는 NT로 기호한다고 했죠. 부정어들 없어요. 그럼 그대로 이건 CE then NT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세미콜론에 대한 기호이고요. 그 뒤에 진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e second premise, 2 and 2 equal 4 is capable of being established a priori if and only if it's an analytic statement. if and only if는 오늘 이 시간에 학습한 이건 동치로 트리플 바, 3중 막대를 기호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려움 없겠네요. 3중 막대 여기 사용해서 앞에 진술, 뒤에 진술을 기호하면 되는데, 앞에 진술은 capable established CE로 기호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CE로 기호화됐고, 뒤에 구절은 analytic statement, 분석적 진술이라는 말인데 이건 AS로 기호화했네요. hence, 따라서 2 and 2 equal 4 is a necessary truth if and only if it's an analytic statement. and T 트리플 바 AS 이렇게 되겠네요. 그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요. I'm sorry. 필연적 진리에 상대되는 개념은 우연적 진리예요. accidental truth. There are two kinds of truth. 두 종류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두 종류로 나눌 때 첫 번째는 necessary truth, 두 번째는 accidental truth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렇게 analytic truth, 분석적 진리죠. 상대되는 말은 synthetic truth예요. analytic truth, synthetic truth 이렇게 두 종류로 진리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등장했었죠. 아프리오리, 우리는 아프리오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표현이 좀 복잡해요. a priori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걸 선험적 진리, a priori truth. 그러면 후험적 진리도 있겠네요. 후험적 진리는 a posteriori라고 해요. a posteriori truth. 그러면 후험적 진리가 돼요.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에 선행해서 라는 말이에요. 선험적 진리라는
경험에 선행해서 경험과 무관하게 얻어지는 진리. 후험적 진리는 경험 이후에, 즉 경험에 의거해서 얻어지는 진리를 후험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두 종류라고 했는데 그 두 종류를 표기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네요. 선험적 진리, 후험적 진리, 필연적 진리, 우연적 진리, 분석적 진리, 종합적 진리.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했지만은 그 의미하는 것들은 뭐 대동소이하겠네요. 즉 프라이오리라는 말이나 네세서리라는 말이나 넬러테이크라는 말이나 거의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호식들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진술 있고요. 결론이 NT 트리플 바 AS인데요. NT 어디 있나요? NT 여기 있네요. AS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1번, 2번을 결합시켜야 하는데 결합시키려면 이 트리플 바가 있는 이 동치 명제, 동치 진수를 정의에 의해서 풀어낸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 1번 진술에서 앞쪽 연원지를 떼어냈어요. 떼어내는 건 단순한 원리 A7 simplification 이고요. 뒤쪽 연원지를 떼어내려면 순서를 바꿔야 하니까 연원 교환 원리 A8 commutativity of conjunction이 먼저 사용되고 그 결과 값에 대해 A7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었어요. 1번 진술은 이렇게 처리했네요. 2번 진술은 이게 the biconditional 쌍조건원이라고 했죠. 동치 진술이면서 쌍조건원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의미 풀이해 볼게요. 이게 동치라는 것은 CE가 참이면서 AS가 거짓일 수 없고 AS가 참이면서 C가 거짓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동치면 동일한 진리치 동일한 진리값, 즉 동일하게 참이거나 동일하게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C는 참이면서 A는 거짓이면 동치가 아니라는 말이고, 즉 여기 동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위배되고, 또 AS가 참인데 C가 거짓이라면 역시 이 동치라는 동치라는 표현 및 주장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치의 의미가 유지되려면 A가 참이면서 C가 거짓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C가 참이면서 AS가 거짓인 게 불가능하고 AS가 참이면서 C가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 네, this is the result of definition of the biconditional that is CE triple bar AS. 이 2번 진술의 정의의 결과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조건 3단원법을 활용하려면 이것들도 조건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단순화 원리에 의해서 앞쪽 연원지 떼어냈고요. 견원류에서 뒤쪽 연원지를 앞쪽에 갖다 놓고 다시 단순화 원리에서 떼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6번 진술에 대해서 조건원의 정의를 적용하면 CE이면 AS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의 의미는 C이면서 AS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CE이면 AS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정의라는 말이 의미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definition, 정의할 때 정자가 규정, 정의라는 말 속에 의라는 말이 의미라는 말이에요. 의미 규정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 규정하면 이렇게 되고 또 7번을 의미 규정하면 9번이 된다.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9번을 의미 규정하면 7번이 되고
8번을 의미 규정하면 6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세요. 결론이 MT와 AS가 동치라는 거예요. MT와 AS로 이루어지는 진술을 찾아내요. MT와 AS. 그러면 여기 MT와 AS는 얻어낸 결과값이죠. 우리 8번까지 진행했어요. 8번, 9번에서는 MT와 AS를 가진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럼 이전의 진술들과 결합시켜야 돼요. 여기 MT 있죠? 그럼 AS를 얻어야 하는데 AS가 여기 있네요. 그럼 4번과 8번 진술 보면요. CE가 이게 공통진술이에요. 중매진술이에요. 이 공통진술 CE가 제거되면 남는 것 MT와 AS가 결합해요. 조건 3단 논법이죠. 그래서 3번과 8번이 A3 하이포세티컬 심벌리즘에 의해서 얻어진 진술이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MT와 AS 여기 MT가 있네요. 여기도 MT가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이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군요. 11번. 그래서 9번과 4번을 결합해서 역시 C가 중매진술이 됐네요. C가 중매진술, 여기도 중매진술. 중매자는 빠져라, 남는 것은 합친다. 그래서 AS 된 NT가 돼서 이렇게 얻어졌네요. 즉, 2, 9, and 4, A3 is applied. This is the logical basis of this new statement. 이 새로운 진술에 대한 논리적 근거, logical basis, logical reason이 여기에 적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의상 이 MT 트리플과 AS는 그 연원 진술 두 개의 결합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러면 연원 진술 두 개의 결합 형태로 바꿔야 돼요. 10번, 11번 진술을. 그래서 10번을 먼저 연원 형태로, 그래서 MT이면서 AS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데피니션 2에 의한 것이고요. 또 11번도 AS이면서 MT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13번을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A9 conjunction rule이에요. The principle of conjunction, 연원 규칙에 의해서 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결론의 정의의 결과이거나 또는 이것을 정의하면 결론이 얻어지거나 해요. 양방향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의의 방향이 양방향이다. 그래서 from the 14th statement we can derive the conclusion that is MT triple bar AS. So we have completed the proof of the validity of this argument. 이 논증의 타당성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귀여운 아기 둘이 있네요. 여러분 컨트롤 V 알고 있습니까? 컨트롤 C가 있고 컨트롤 V가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C라는 글자판을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키와 V 기호를 누르면 복사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커서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중요하겠죠. 커서가 위치한 자리, 커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하고 이때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커피라는 것 같은데 지금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된 것 같죠? 엉뚱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 아까 복사한 부분이에요. 그럼 전체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실제 되는가. 이렇게 하고 이걸 뭐라 그래? 지정한다고 그러나요? 블록 지정이라고 그러나? 여튼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그럼 복사가 됐을 거예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V. 예, 붙이기가 됐네요. 두 아이가 쌍둥이인가 봐요. 복사해서 붙이기와 같이 닮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머를 즐거움을 줬습니다. 예, 논리학 강의가 지루할 수 있어서 가끔 재밌는 얘기도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The exclusive disjunction 해서 이는 배타적 선언이라는 것인데요. The exclusive disjunction is disjunction in which exactly only one of the disjuncts is true. 정확히 오직 하나만이, 즉 선언지들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참인 그런 선언, 그거를 배타적 선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the inclusive disjunction is the disjunction in which at least one of the disjuncts is true and perhaps both of them are true. 그 연원지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이거나 아마도 둘 다, 연원지들 둘 다가 참인 그런 선언을 포괄적 선언이라고 한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연원지라고 했나요? 잘못했습니다. 그 선언지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이거나 아마도 선언지들 둘 다가 참인 그런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일상에서요, 식사 후에 그 오렌지 주스나 애플 주스를 그 디저트로 제공합니다라고 그 음식점에서 써놓은 봤다고 하면 그때 그 두 주스 중에 하나만 후식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이지 둘 다 후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오화라는 말이 이 배타적 선언과 포괄적 선언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지만 논리학에서는 엄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앞에서 외지로 표현했던 것은 포괄적 선언, 즉 둘 중에 하나 참이거나 둘 다 참일 수 있는 그런 선언을 다룬 것이고요. 지금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V자로 이거 쐐기 또는 외지라고 불린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디 갔어요? 이것이죠. 이게 the sign for inclusive disjunction이었어요. 여기는 이것은 동그라미 쳐진 쐐기인데요. 이것은 배타적 선언을 위한 기호예요. 이건 동그라미 쳐진 쐐기라고 해서 encircled wedge 이렇게 읽어요. P encircled wedge Q is defined to be not open parenthesis, not P dot, not Q,
close parenthesis dot not open parenthesis p.q close parenthesis 이렇게 됐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P와 Q가 베타적이다라는 말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P와 Q 말을 잘 안 들어요. 컴퓨터. P와 Q라는 거는 정의 데피니션 1에서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P가 거짓이면서 Q가 거짓일 수 없다 라고 기호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P도 거짓이고 Q도 거짓인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여기 첫 번째 연원지상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베타적이니까 둘 다 참일 수도 없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베타적이니까 P가 참이면 Q는 거짓이고 Q가 참이면 P는 거짓이에요. 즉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P도 거짓, Q도 거짓, 둘 다 거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 해서 인디게이션 사인이 붙었죠. 이건 뭐냐면 P도 참이고 Q도 참,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붙었어요. 베타적이라는 의미는 둘 다 거짓일 수 없고 둘 다 참일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적 선언의 정의 기호식 속에는 포괄적 선언의 정의 기호식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단지 둘 다 거짓일 수 없다는 말이 담겨 있으니까 나머지 의미 둘 다 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줬네요. 그래서 argument 1 보면요. right is derived from good. 올바름은 좋음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말인데요. RD right derived 해서요. RD가 notation for the first premise. Either good is the same as beauty or they are different but not both. 둘 중에 하나인데 참이 좋음이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거나 혹은 그들은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not both, 둘 다인 것은 아니다. 둘 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선언지와 두 번째 선언지가 둘 다 참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새롭게 추가된 표현이 이 베타적 선언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베타적 선언을 포괄적 선언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덧붙여졌어요. GS는 good, same 이고요. 이에 대한 약호이고요. D는 different에 대한 약호이네요. 그다음에 이번 진술은 GS encircled wedge D 이렇게 되네요. 왜 쐐기가 아니고 encircled 쐐기입니까? 여기 번나포스에서 베타적 선이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베타적 선언기호인 encircled wedge 동그라미 쳐진 쐐기를 사용했습니다. Good is not the same as beauty. 좋음은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여기 부정기호가 있네요. GS가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Hence, good and beauty are different, and it's not the case that right is not derived from good. 좋음과 아름다움은 상이하고 그리고 다음은 참이 아니다. 즉 올바름이 좋음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여기 부정기호가 있네요.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우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and가 있으니까요. 콤마 and가 있으니까 전체는 연원인데요. 예, 앞쪽 연원지는 D로 different, D로 기호화되고요. 뒤쪽 연원지는 not 하고 여기에 not이 있고 여기에 not이 있고 두 번 not이 있어요. RD는 right derived 해서 RD인데 부정기호가 둘이니까 tilde를 두 번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이런 테이블에 나타나고요. RD, GS, encircled wedge, D, not GS 세 개의 전제가 있고요. 여기 결론이 있는데요. D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요. 이걸 얻으려면 GS가 제거돼야 하는데 이 GS를 제거시켜주는 건 이놈일 테고요. 그리고 여기 낱낱 RD가 있는데 여기 RD가 있네요. RD에 이중 부정을 추가하면 이거는 얻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 이 2번과 3번을 결합시켜서 GS를 제거하고 D만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2번을 정의를 통해서 분해해야겠네요. 이게 베타적선이니까 의미상 생각해 보세요. 베타적이니까 GS가 참이면서 D도 참인 것이 아니고 또 GS가 거짓이면서 D도 거짓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의미상 정의했을 때, 이 포괄 베타적 선을 정의했을 때 기호식 속에서는 그 포괄적 선언의 기호식이 먼저 놓여졌어요. 즉, 둘 다 거짓인 것이 아니다라는 게 먼저 놓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GS도 거짓이고 D도 거짓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D도 참이고 GS도 참인 게 아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정의의 결과식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from the second statement and by means of definition 4 the first statement is deriv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The logical basis for the first premise is 2, definition 4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to the second statement definition 4 is applied and the result is this new statement.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not GS에 의해서 제거돼서 D만 남기는 진술인데요. not GS에 의거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반복하기 전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앞쪽 연원지가 도움이 되는 연원지네요. 뒤쪽 연원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연원지만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그 simplification 단순화 원리에 띄워냈고요. not D definition 2에 의해서 조건원으로 바꿨고요. not can affirm the antecedent, then the consequent become the conclusion. So we have achieved the part of conclusion. A part of the conclusion is D. D is derived like this. Now RD can be negate double. Then we get not RD. 2, 1, A10 is applied. The result is this, not RD. 그러니까 긍정진술에 부정막대 두 개를 붙이는 것은 A10이고요. 이렇게 그 tilde 두 개가 있는 진술을 긍정진술로 바꾸는 건 A
A11이고요. A10과 A11이 다 그 더블리게이션에 대한 약호예요. 여기서는 A10이 사용되었고요. Then 7 and 8. These two statements can be combined. Then we get D dot not RD. This is the conclusion that we want to derive from the premises. So this is the first argument. This now we deal with argument 2.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A necessary condition for reason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 is that it can only recommend qualities to the moral sentiment for approval. 좀 어려운 듯한 문장이네요. 단어들도 어렵지요. 필요 조건, 리즈는 이유라는 말도 있지만 이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성이라는 말이고, 이성이 패션즈, 이거는 그 복수형으로 쓰여서 정감이라는 뜻을 가져요. 더 패션즈에서 정감, 정감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 조건은 그것이, 즉 이성이 can only recommend qualities to the moral sentiment for approval. 이성이 단지 그 특성들을 도덕적 정서에게 승인을 위해서 추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하면 이성이 정감의 노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성이 단지 속성들을 도덕적 정서의 승인을 위해 추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어색하네요. 번역해 놓고 들어보니까 좀 어색해요. 여하튼 구조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 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비동사 뒤에 있는 거죠. 필요 조건은 that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that 이하가 필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죠. 그렇다면 for 다음에 reason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는 이건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reason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는 여기 RS, reason slave, RS로 기호하고요. 대절이하는 recommend qualities는 RQ로 기호하고요. 이 RQ 부분이 필요 조건이 되니까 호수주 뒤쪽에 놓여야 하죠. 그래서 여기 호수주 뒤쪽에 RQ가 놓였고요. 나머지 부분 reason slave, RS가 호수주 앞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있고 세미콜론 이렇게 다트를 통해 기호했고요. 연원으로 기호했고요. whereas 반면에 이 반면에라는 이런 접속사는 기호할 때 별 영향을 안 미쳐요. whereas, but, even if, even though 이 모든 접속사들은 다 연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 세미콜론 whereas 해서 역접의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뉘앙스라고 문장의 뉘앙스가 역접이지만 이 역접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기호화의 그 의미를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the reason can only recommend qualities to the moral sentiment for approval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fact that
Reason cannot be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이성이 단지 어떤 특성들을, 뭐 성질들을, 자질들을, 속성들을 도덕적 정서의 승인을 위해서 추천만 할 수 있다는 점은 다음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충분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비동사 앞에 있죠. 앞에 것이 충분 조건이다 했으니까 이 앞부분 충분 조건의 내용은 이건 recommend quality RQ가 충분 조건의 구체적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for the fact that reason cannot be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이성이 도덕적 판별들의 기초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대절 아래에는 뭐로 표시될까요? RB, reason, basis. reason과 basis를 RB로 표시하고 RB가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not이라는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RB가 필요 조건으로 호스슈 뒤에 올 때 tilde를 붙여서 not RB가 되고, 이 앞쪽 충분 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비동사 앞쪽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여기 RQ로 기호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RQ로 왔어요. 부정어가 없으니까 그냥 RQ가 왔습니다. 여기 다트가 있는 것은 여기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어레즈는 역접이지만 역접은 기호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호화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Reason is the slave of the passions, semicolon, and further, either sentiment is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or reason is the basis of the moral distinctions, but not both. 어떻게 됐나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either A or B를 선언 진술인데 끝에 번납보스가 있으니까 배타적 선언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네요. 첫 번째 선언지는 sentiment is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이거는 여기에 대한 기호가 뭐였어요? SB였나요? SB sentiment basis에서 SB인 것 같고, 두 번째 선언지는 reason basis에서 RB인 것 같은데 부정어 있나요? 부정어 없으니까 그대로 SB, RB가 오는데 배타적 선언이니까 encircled wedge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미콜론 앞쪽의 부분의 기호식은 RS였고요. 이 전체가 2번 진술에 대한 기호식이네요. Therefore, sentiment is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따라서 정서가 도덕적 판별들, 식별들, 구별들 또는 판단들의 기초이다 라고 했네요. 이성이 아니라 정서라고 그러면 이 결론은 정서적 윤리 이론에 해당하는 결론이겠네. 이성적 윤리 이론이라면 여기 reason is the basis of moral distinctions 이렇게 하겠죠. rational ethical theory가 아니라 emotional ethical theory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서요. 전제가 둘이고요. 결론이 있네요. 결론이 SB예요. SB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거 떼어내서 RB를 제거해야 하는데 RB는 여기 있네요. 이 RB를 얻기 위해서는
RQ가 있어야 하고 RQ를 얻기 위해서는 RS가 있어야 하네요. 그리고 RS는 여기 있네요. 그럼 RS로부터 출발하면 전권을 긍정해서 RQ가 얻어지고 이 RQ가 다시 전권을 긍정하니까 not RB가 얻어지고 not RB가 이 두 번째 선언지를 제거하면 SB가 얻어지고 그것이 결론이 되겠네요. 물론 not RB가 이 RB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베타적 선언의 진술이 정의를 통해 분해되어야겠네요. 정의를 통한 분해 과정이 어려운 점이 되겠네요. 이 논증의 타당성 증명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선 여기서 RS, RQ, RQ, not RS니까 이 둘은 이 두 진술은 앞쪽 연원지와 뒤쪽 연원지는 조건상단론법에 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 선언지를 A7 심플리피케이션에 떼어내고 뒤쪽 선언지를 A8 연원 교환성 원리를 적용한 다음에 단순화 원리를 적용했어요. The commutativity of conjunction and simplification 두 개의 규칙을 적용한 것이네요. 그러려면 these two statements can be combined by A3, the hypothetical syllogism, 가운적 3단 논법에서 결합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RS를 떼어냈어요. 이것도 단순화 원리 A7 심플리피케이션 룰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5번 진술의 정권을 긍정하니까 후권이 소결론으로 얻어지고요. 나달비 됐습니다. 나달비는 얻어졌고, 이번엔 어렵게 보이는 이 두 번째 진술의 두 번째 연원지를 다뤄야겠네요. SB encircled wedge RB 이 교환성 원리와 단순화 원리에 의해서 순서를 뒤바꾼 다음에 분리해낸 것이죠. 여기에 데피니션을 적용하면 베타장이니까 둘 다 거짓일 수 없고 둘 다 참일 수 없다라고 적어야죠. 여기 보니까 SB도 거짓이고 RB도 거짓인 게 아니다. 그리고 둘 다 참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SB도 참이고 RB도 참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the ninth statement is the result of definition of the eighth statement. now 떼어내야 하나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the first conjunctive can be simplified like this and we can define the 10 statement. Then we get this new statement as SB or RB. This is the result of definition of 10. 10번 진술의 정의 결과이네요. 그리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결론은 SB인데 RB가 제거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RB가 앞쪽에 온 다음에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11번에 A5 이건 선언 교환성 원리예요.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7번 진술 not RB를 데려와서 11번에다 적용한 것이네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서 RB가 앞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not RB can eliminate the first disjunctive that is RB. So then we get SB is the conclusion. So 이렇게 됐네요. 11번에 대해서 A 파일을 적용하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7번과 7번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값에 대해서 7번과 결합시키고 그 A4를 했다. 좀 애매합니다. 여기 이 세미콜론을 이렇게 콤마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11번 콤마 A5의 값에 대해서 7번과 A4가 적용됐다. 아마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합할 듯 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콜론 해놓으면 어쩌란 말이냐. 7번 값에 대해서도 A5의 결과값에 대해서 7번을 적용하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A4를 적용한다는 것이냐? 네, 여러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예, 이것은 도출된 진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세미콜론을 쓰든 콤마를 쓰든 읽는 사람은 7번과 연결해서 A4를 적용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해 하는 그림인가요? 오늘 이 주제, 이 단원의 주제가 배타적 선언이거든요. 진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형은 우리 형이야. 내 형이야. 너랑 안 놀아. 너랑 안 놀 거야, 우리 형은.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관없어라. 상관없어라. 그냥 혼자도 잘 논다 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요약해 보면요. A1에서 A12까지 valid argument form 12개를 배웠고요. 그리고 definition 1, 2, 3, 4 4가지 정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6개의 규칙을 배운 셈이네요. 그럼 끝이냐? 논리적 동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화 논증을 위한 양화 기호들, 양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섹션으로 하면 모두 40섹션인데요. 40개의 절인데 그 중에서 오늘까지 20개의 절을 다뤘습니다. 절반을 다룬 것이네요. 여러분 힘들었죠? 따라오시느냐고 쉽지 않으실 텐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